작년에 4분기에 9조가 나왔으면 올해 1분기 때는 무조건 10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 11조, 12조 정도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 아, 민혁아, 사람들한테 이 말 해줘. 세 종목을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시가총액 큰 거, 중간 거, 그리고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 이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파운드리 쪽에서 잡음이 좀 있었어요.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고점이 96,000원대, 96,800원에서 지금 83,500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2달러대였어요. 2.5달러대. PC용 D램 DDR4 기준으로 8기가짜리. 이게 이제 2.5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3.9달러까지 올랐어요. 거의 4달러가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12월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라는 거고요. 실제 D램 가격은 이미 많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상승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그러면 작년 4분기 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9조가 나왔거든요. 9조가 나왔으면 그냥 딱 생각해봐도 D램 가격은 올해 1분기 때 작년보다 훨씬 더 오르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D램 가격이 올라갈 텐데 증권사에서 일부 증권사에서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8조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4분기에 9조가 나왔으면 올해 1분기 때는 무조건 10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 11조, 12조 정도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8조라고 전망을 하면서 약간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잡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좀 떨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을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이 파운더리 쪽에서 5나노 있죠, 5나노. 5나노 파운더리 쪽에서 수율 문제가 발생됐다. 수율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파운더리 쪽에 1분기에는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D램 쪽 실적을 깎아먹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로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나한테 삼성전자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떨어진다고 이걸 손절을 하고 빠져나간다, 또는 이제 나는 수익 많이 났는데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때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떨어질 때마다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먹고 싶다. 그 파운더리 쪽이 이제 뭐 어쨌든 D램 쪽은 좋으니까 파운더리 쪽 이야기만 조금 해드릴까요? 파운더리 쪽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TSMC가 50%가 넘어요. 51%. 그리고 삼성전자가 18%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엔 주요 고객사가 애플, 그리고 AMD, 뭐 미디어텍 이런 회사가 있고요. 삼성은 작년에 신규 수주를 받아온 게 퀄컴, 엔비디아, IBM 이런 데서 수주를 받았어요. TSMC를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 제낀다고 얘기를 했어. 그게 이제 회사의 목표야. 파운더리 시장 1등 TSMC를 이겨먹겠다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인데, 이겨먹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TSMC보다 초미세 공정을 잘하면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초미세 공정이 지금 현재는 7나노와 5나노가 있는데 7나노하고 5나노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왜? 걔네들은 이미 7나노, 5나노 많이 했었고 삼성은 본격적으로 수주받아서 7나노, 5나노를 한 게 업력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사들도 긴가민가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삼성이 이걸 완벽하게 잘 해내는 시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초미세 공정을 TSMC를 제낀다라고 하면,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점유율은 그냥 뒤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3나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나노보다 더 초미세 공정 3나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심이 드는 게, 아니 5나노도 못하는 놈들이 5나노도 지금 수율 안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3나노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나노에서는 공정을 변화를 시키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3나노에서 이 공정 변화가 잘 먹혀 들어가면 그냥 TSMC를 제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미세 공정에서 이제 뭐 100나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거는 트랜지스터의 이 선폭 있잖아요. 트랜지스터의 선폭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이 폭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건데, 줄이는데 25나노 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25나노인데 이 선이 이제 점점 촘촘해지다 보니까 전류를 끊으면 이제 다음 칸으로 다음 선으로 이 전류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돼.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 선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점점 나노가 좁혀진다는 얘기는 이 선폭을 계속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넘어가 버려. 이걸 터널링 효과라 그래요. 터널링 효과가 발생이 됐어. 25나노 때부터.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소재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소재로 가다가 또 14나노 때부터 이 소재로도 또 터널링 효과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바꿨냐면 게이트를, 전류가 흐르는 게이트가 이제 원래 트랜지스터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세 군데에서 전류를 공급하게 해. 그러니까 이쪽 두 개 전류 자체를 끊어버리자 이거죠. 선이 자꾸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게이트가 3개로 돼 있었습니다. 그 3개로 된 게 14나노부터고요. 이걸 우리가 핀팩 구조라 그래. 핀팩 구조. 핀팩 구조로 지금 7나노, 5나노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5나노까지에서도 지금 핀팩 구조로 가니까 터널링 효과가 또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3나노부터 삼성은 뭘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수도꼭지, 그러니까 게이트를 4개를 달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현재는 초미세 공정인 7나노나 5나노, 14나노부터 7나노, 5나노 이때까지는 이 게이트가 3개, 핀팩 구조로 되어 있는데 3나노부터 삼성전자는 이 4개, 그러니까 4개의 게이트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예 기술 방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 공급을 게이트를 4개를 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전류 공급을 4군데서 쪼개서 하니까 터널링 효과는 어쨌든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5나노 공정에서는 핀팩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TSMC는 수율이 잘 나오고 삼성전자는 이제 수율에 트러블이 발생된 거예요. 그거지만 향후 3나노로 삼성전자가 가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거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성공하면 그냥 바로 TSMC를 그냥 제껴버릴 수 있다는 거고요. TSMC도 3나노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TSMC는 지금 5나노에서도 수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3나노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핀팩 방식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TSMC는 GAA,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는 안 가고 원래 기존의 방식으로 3나노까지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는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3나노 쪽 수율은 삼성전자가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파운더리 쪽에서는 뭔가 주춤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디램이 1분기 때 워낙에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사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뭐 파운더리 안 하잖아요.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모든 사업부의 실적을 다 합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1분기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좀 불리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쪽이 다 전망이 좋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디램 빅사이클 시대에 도래했고 이미 지금 뭐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출도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상승할 거다. 7나노 이하부터는 TSMC에 맡겨놓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맡기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어차피 TSMC 공장이 꽉 찼어. 그래서 수주를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업체들도 파운드리 업체들은 있는데 뭐 이제 미세 공정까지는 못하니까 7나노 이하는 결국 TSMC하고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TSMC가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 위에 있는 건 팩트지만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파운드리 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살짝 수율 문제로 살짝 발을 헛디뎠다 하면은 오히려 그게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무슨 찬스?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